호랑이 잡은 피리. 호랑이 잡은 피리?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있었어. 어찌나 가난한지 집 안에 쓸만한 물건이라고는 지팡이와 반다지, 피리뿐이었지. 어느 날 병든 아버지가 아들 삼형제를 불러놓고 말했어. 얘들아, 내가 살 날도 멀지 않았구나. 내가 죽거든 마지는 지팡이를, 둘째는 반다지를, 막내는 피리를 가지도록 해라. 며칠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버렸단다. 삼형제는 살 길을 찾아 집을 나섰어. 마지는 지팡이를 짚고, 둘째는 반다지를 등에 지고, 막내는 피리를 허리춤에 차고 말이야. 한참 가다 보니 숲속에 세 갈래 길이 나왔어. 마지가 동생들에게 말했어. 얘들아, 여기서 헤어지자꾸나. 각자 살 길을 찾으면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 마지는 위쪽 길로, 둘째는 가운데 길로, 막내는 오른쪽 길로 뿔뿔이 흩어졌단다. 마지는 농가리 하는 사람을 만나면 농가라주고, 밭갈이 하는 사람을 만나면 밭갈아주면서 밥도 얻어먹고 잠도 얻어잤어. 그런데 하루는 아무리 찾아도 일거리가 없는 거야. 마지는 아침부터 쫄쫄 굶은 채 마을 뒷산에 올라가 벌러덩 들어누웠어. 아이고 배고파. 한숨 자고 일어나 일거리를 찾아봐야겠다. 마지가 눈을 감고 자려는데 어디선가 바스락 바스락. 마지는 벌떡 일어나 나무 뒤에 숨어 주위를 살펴보았어. 그런데 꼬리 9 달린 여우가 무덤을 파고 있지 뭐야. 파파파팍. 여우는 무덤 안에서 해골을 탈탈 털더니 머리에 뒤집어 쓰고는 훌떡훌떡 제주를 넘었어. 여우가 할머니로 변했어. 할머니로 둔갑한 여우는 살금살금 마을로 내려갔어. 저 여우가 어디로 가나 따라가 볼까? 여우는 혼인잔치집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힐끔힐끔 눈치를 보다가 신부를 쿡 찔렀어. 아이고 배야! 갑자기 신부가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굴렀지. 못된 여우가 장난을 치는구나. 마지가 달려가서 지팡이로 할머니 허리를 마구 쳤어. 그러자 해골이 떼구르르 구르더니 캥캥! 할머니가 여우로 변해 꽁지가 빠져라 도망쳤어. 아이고 젊은이가 우리 딸을 살렸구려. 신부 아버지는 고마워서 마지에게 돈을 잔뜩 주었지. 마지는 돈을 들고 동생들과 헤어진 세 갈래 길로 돌아갔단다. 한편 둘째는 나무 한 짐 져다주고 밥 얻어먹고, 꼴 한 짐 베어다주고 잠 얻어자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녔어. 하루는 허이허이 산길을 걷는데 한 처녀가 숨이 턱에 다 뛰어오는 거야. 도와주세요. 도적이 저를 쫓아와요. 둘째는 얼른 반다지 속에 처녀를 숨겨주었어. 조금 뒤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둘째를 막아섰어. 좀 전에 이 길로 한 처녀가 지나가지 않았소? 둘째는 시치미를 뚝 뗐어. 처녀는커녕 개미 한 마리 못 봤소. 그러고서는 갑자기 생각난 듯이 산 위를 가리켰어. 아하! 아까 한 처녀가 저쪽으로 달려갔소. 도간에 든 지로구나. 사내가 서둘러 산 위로 달려가자 둘째는 산 아래로 허겁지겁 뛰었어. 얼마쯤 걸었을까? 둘째가 반다지를 내려놓자 처녀가 반다지에서 나와 다소곳이 인사했어. 저 사람은 저희 집 종이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재산을 다 빼앗고 저를 억지로 색시 삼으려 했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길이었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실 생각이요? 처녀는 대답 없이 눈물만 방울방울 떨구었어. 그러면 나와 함께 삽시다. 처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지. 둘째는 처녀를 데리고 세 갈래 길로 돌아갔어. 오른쪽 길로 들어선 막내는 늘 피리를 불며 돌아다녔어. 먹을 것을 잔뜩 얻어먹은 날은 기분이 좋아서 불고 쫄쫄 굶은 날은 허기를 달래려고 불었어. 밤낮 없이 불다 보니 피리를 아주 잘 불게 되었지. 막내가 구슬프게 불면 사람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고 흥겹게 불면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였어.
하루는 막내가 피리를 불며 걷는데 해가 꼴딱 넘어가 버렸네. 오늘은 이 산에서 자야겠군. 막내는 커다란 나무 뿌리를 베고 눈을 감았어. 그런데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산짐승이라도 나타났나? 막내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 그런데 이를 어째 한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 호랑이가 이쪽에서 번뜩 저쪽에서 번뜩. 아이고 이제 죽었다. 호랑이들은 막내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어. 나무 위에 올라가서 호랑이들이 지나갈 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려야지. 막내는 허겁지겁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 어흥 어흥. 호랑이들은 나무를 빙 에워싸더니 펄쩍펄쩍 뛰었어. 막내는 높다란 가지 위에 앉아 바들바들 떨었지. 설마 여기까진 못 뛰어오르겠지? 호랑이들은 약이 오르는지 입을 쩍 벌리고 으르렁대며 더 높이 뛰어올랐어. 하지만 막내가 앉은 곳은 높아서 닿지를 않았지. 그런데 저 호랑이들 좀 봐. 가장 큰 호랑이가 바닥에 넙죽 엎드리자 그 위에 다른 호랑이가 냉큼 올라타고 그 위에 작은 호랑이가 훌쩍 올라타잖아. 혀를 널름널름 군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한층 한층 호랑이 탑을 쌓으며 올라오는 거야.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죽기 전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필이나 실컷 불어보자. 그런데 이것 봐라. 맨 밑에 있던 호랑이가 피리 소리에 맞춰 실룩실룩 엉덩이를 흔드네. 그러자 호랑이 탑이 흔들흔들 흔들렸어. 그 모습을 본 막내는 더욱 빠른 장단으로 피리를 불었어. 맨 밑에 있는 호랑이는 더 신이 나서 온몸을 흔들어댔지. 마침내 와르르 호랑이 탑이 무너졌어. 여기서 퍽 저기서 픽. 호랑이들은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놀라 죽고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모조리 죽었어. 막내는 호랑이 가죽은 가죽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뼈는 뼈대로 따로따로 모았어. 그러고는 그것들을 아주 비싼 값에 팔았단다. 부자가 된 막내는 형들과 헤어진 세 갈래 길로 서둘러 갔어. 세 갈래 길 옆에는 번듯한 집 한 채가 우뚝 서 있었어. 마지와 둘째가 집을 지어놓고 이제나 저제나 막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냥 작은형 막내야. 형들이 한 걸음에 달려나와 막내를 얼싸안았어. 삼형제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 덕분에 집도 얻고 돈도 벌고 색시까지 얻은 거야. 다시 만난 삼형제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